다음은 버스 컨트롤러를 마찬가지로 밀리 타입의 머신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다시 그려보면은 초기 상태 A로부터 0이 들어오면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나 1이 들어오면 즉시 R2에서 R3로 데이터가 이동하고, 마찬가지로 다음 클락 사이클에서 R1에서 R2로 이동한 후에 최종적으로 R3에서 R1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스왑 오퍼레이션이 완성됩니다. 결국 출력 신호의 타이밍은 한 클락 사이클 앞으로 당겨지도록 되어 있고, 클락 사이클의 사용을 하나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동기 순차 회로의 대표적 특성을 나타내는 회로 중에 하나가 시리얼 애더입니다. 즉 N빗의 데이터 A하고 B가 있을 때 이들을 한꺼번에 가산하는 그런 회로가 아니라 한 빗씩 한 빗씩 가산해 나가는 그런 회로가 시리얼 애더입니다. 시리얼 애더의 구조를 살펴보면 한 빗 전가산기가 있고 시프트 레지스터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수 A, B가 시프트 레지스터에 들어오게 되면은 최하위 빗인 A0부터 차례로 가산을 시작해서 결과가 합을 나타내는 시프트 레지스터에 한 빗씩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 애더는 한 빗짜리 정가산기이며 내부에서는 캐리가 피드백돼서 다시 다음번 연산에서 사용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리얼 애더는 속도는 빗수에 비례해서 느려지지만은 빗수에 상관없이 커다란 수의 연산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클락에 따라서 연산을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잘 살린 동기 순차 회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7장에서 우리가 개수기를 설계해 봤습니다. 물론 이때도 트루스 테이블을 살펴보고 각 플립플랍의 입력에 의한 수식을 만들어서 개수기 동작을 구현해 보았는데, 지금까지 배운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개수기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개수기의 동작은 3빗일 경우 0부터 7까지 숫자를 반복적으로 출력하는 회로라 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W 하나가 있는데 이 W는 개수를 지속하든지 혹은 멈추든지 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리는 것이 순서겠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처음에 초기 상태가 A 상태이고 이때는 개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W 입력 값이 0이면 개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W가 1이면 개수가 차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부 8개의 상태를 차례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물론 W가 0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개수가 중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렸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다시 스테이트 테이블로 옮겨 놓았습니다. 개수의 진행은 이와 같이 각 클락 사이클마다 다음 상태로 진행하는 형태가 되고, 물론 입력 W가 0일 때는 개수가 중단됩니다. 자기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이죠. 이때 각 상태를 리셋 상태로부터 순서대로 000부터 111까지 이와 같이 어사인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개수기 동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얻어진 state assigned table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카노 맵을 사용을 하여 각 차상태 변수의 수식을 유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 변수 y0에 대해서 카노 맵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되고, 수식이 y0와 w의 exclusive OR 형태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y1에 대해서 수식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되고, y2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수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해 보이나 우리가 여기서 exclusive OR 로직을 다시 추출해 보면은 이와 같이 좀 더 간단한 형태로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1과 D2에 대해서도 exclusive OR 로직을 사용하여 더욱 간단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W가 1일 때 항상 Y0가 반전돼서 입력됨을 알 수가 있고, D1의 경우에는 W와 Y0가 1일 때 Y1이 반전돼서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개수기를 만들 때 관찰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설계된 회로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왼쪽에 나타나 있는 회로는 앞에서 처음에 sum of product 형태로 유도한 수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고, 오른쪽 것은 거기서 exclusive OR을 추출하여 다시 나타낸 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익숙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예를 들어서 Q2의 경우에는 Q0하고 Q1
그리고 enable이 1일 때 Q2가 반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빗 카운터의 동작과 일치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두 T타입의 플립플랍을 사용해서 설계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JK 플립플랍을 사용해서 설계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State Assigned 테이블이 완성이 되면 이때 각 플립플랍의 인풋, 즉 J하고 K 입력이 어떤 형태의 수식이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JK 플립플랍의 동작하고 이때 필요한 입력하고를 다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현재 상태가 0일 때 차 상태가 0이 나오려면 J하고 K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행의 문제입니다. 이때 차 상태가 0이 나오려면은 J가 0이고 K가 1이 나오면 차 상태가 0이 나옵니다. 또한 만약에 현재 상태가 0이었다면은 JK가 00일 때 차 상태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되겠고요. 이 두 가지 경우를 합치면 제로하고 D가, 즉 K는 동케어가 되죠. 제로하고 D가 J하고 K 연결되면은 차 상태가 0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가 1일 때 차 상태가 1이 나오도록 하려면은 차 상태가 1이 나오는 1하고 0을 먼저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0이기 때문에 0이 반전되도록 하려면 이와 같이 J하고 K가 1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하고 11 두 개를 합치면은 1D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현재 상태가 1일 때 차 상태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이때 차 상태가 1이 되려면 J하고 K이 10이 되면 되고요. 또한 현재 상태가 1이니까 그걸 유지해도 마찬가지로 차 상태가 1이 됩니다. 따라서 JK가 00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00하고 10을 합치면은 D0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가 1일 때 차 상태가 0이 되려면 차 상태가 0이 되는 02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현재 상태가 1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전되도록 하려면은 마지막에 이와 같이 12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01과 12를 합치면은 D1이 됩니다. 그것을 각각 J와 K 연결하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룰을 먼저 셋업하고 이 룰에 의해서 실제 J하고 K에 어떤 값이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채워넣으면은 트루스 테이블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Y1이 0이고 차 상태 Y1이 마찬가지로 0이 되려면은 J와 K를 이와 같이 OD를 찾아서 넣어주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 Y0가 0일 때 차 상태를 1로 바꾸려면 이와 같이 테이블의 두 번째 행을 찾아다가 1D를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몇 개만 더 해볼까요? 마찬가지로 1에서 1로 바뀔 경우에 D0를 찾아 넣어주면 되고요. 최종적으로 1에서 0으로 바뀔 때 D1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앞에서 State Assigned 테이블에다 JK에 연결되어야 될 값을 쭉 채워놓으면 그것이 각 J하고 K에 대한 트루스 테이블이 됩니다. 이런 트루스 테이블을 근간으로 J하고 K의 수식을 유도하려면 마찬가지로 카너맵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트루스 테이블을 통해서 카너맵을 J0와 K0에 대해서 그려서 수식을 만들어 봤고, 마찬가지로 J1, K1 그리고 J2, K2에 대해서 구해봤습니다. 잘 살펴보면 J하고 K가 서로 같은 값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JK 플립플롭은 실제로 T 플립플롭처럼 동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습 문제에 T 플립플롭을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회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유도된 수식을 통해서 최종적인 카운터 회로를 그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기 순차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동안 먼저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 회로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조합 회로를 먼저 살펴봤고, 조합 회로를 구현할 수 있는 여러가지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회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기법하고 어떤 연상 장치를 구현할 수 있는, 특히 산술 연산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버스를 컨트롤하거나 혹은 연결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블락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플립플랍이나 레치 같은 기억 소자 및 이를 이용한 간단한 회로를 살펴봤고, 이번 8장에서 마지막으로 동기순차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회로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과정에서 모두 습득을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과정을 마치겠습니다.